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 바다 건너 미국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72세에서 86세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본 기록이었지요.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워서 평생을 연구에 매진해온 학자들마저 잠시 말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어르신 중 18분 이상, 82%이 비슷한 후회를 내비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60살 적에 이런 지혜를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노년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재의 삶이 평안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의 대부분 90% 이상 이 아주 사소하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혹시 고개를 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의학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수많은 경험자들이 입을 모아 증명해 온 삶의 지혜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수백 편의 연구 논문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누리시는 분들만이 남몰래 실천하고 계셨던 7가지 삶의 비결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대다수 92%는 병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 의료비 부담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뜻이겠지요. 어르신께서는 요즘 어떠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쓰이시나요? 혹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되시거나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나셨는지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은 힘든 운동이나 거창한 준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들거나 많은 시간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르신의 남은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여유를 내어 작은 메모지와 펜을 곁에 두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흘려듣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서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주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셨던 인생을 변화시킨 실천의 기록들입니다. 이제 그 특별한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놓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중간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차분히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투자이며 물론 무료입니다. 단 한 번의 손길로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 첫 번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짐작하셨을 겁니다. 뻔하지, 운동하라는 이야기겠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걷는 것도 힘든 판에. 하지만 만약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께서 예상하신 그런 운동이 아니라 바로 일상 속 작은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한 노인 복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팀은 7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무려 5년 동안 꾸준히 관찰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격렬한 운동이나 특별히 고안된 식단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주 소소한 습관들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실천 방법, 하루 3번, 숨 쉬듯 움직이기입니다. 이것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정해진 시간에 짧지만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아침에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정리한 뒤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거닐어 보는 겁니다. 딱 3분.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열어줍니다. 점심에는 6분 정도 시간을 내어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설거지를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잠깐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잠시 아파트 복도나 마당을 가볍게 걷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 6분의 시간이 몸의 순환을 돕고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저녁에는 9분간의 움직임을 시도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팔다리를 쭉 펴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방안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9분의 시간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숙면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18분,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은 힘을 얻으며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실천법은 의자에서 벗어나기 규칙입니다. 혹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 앞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조금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팔을 흔들거나 허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앉아서 받기보다 집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무릎 관절의 부담도 덜 수 있으며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세 번째 실천법은 움직임을 유도하는 생활 환경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재치가 필요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부러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 리모컨을 일부러 소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는 겁니다. 채널을 바꾸거나 소리를 조절하려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겠지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어 안경이나 읽던 책 등을 일부러 다른 방에 두어 필요할 때마다 몸을 움직여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습관처럼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움직임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거나 몸에 무리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는
작은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부담 없이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일어서서 걷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모레는 화장실 가기 전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아주 조금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치매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체념하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정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숙명과 같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동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절한 뇌 자극만 꾸준히 주어진다면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방법이 특별한 약물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뇌는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쇠퇴하지만 꾸준히 사용하고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활동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도록 만드는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를 깨우는 활성화 비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뉴스 내용 되짚어 말하기입니다. 아침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신 후 그 내용을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꼭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다고 했지. 경제 뉴스에서는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내용을 요약해 말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숫자 거꾸로 읽기 연습입니다. 길을 걷다 보이는 버스 노선 번호나 집 전화번호 등 눈에 띄는 숫자를 볼 때마다 그 순서를 거꾸로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7분이라는 숫자를 보았다면 속으로 또는 나지막이 7, 5, 1이라고 말해보는 식이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뇌의 앞부분, 즉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평소 안 쓰던 손 사용하기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오른손잡이시라면 가끔 왼손으로 찻잔을 들어보거나 방문 손잡이를 돌려보세요. 왼손잡이시라면 반대로 오른손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시도하는 것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잠자고 있던 신경회로를 깨우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향기 맡고 이름 붙이기 훈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변의 세 가지 다른 향기를 의식적으로 맡아보세요. 예를 들어 갓 내린 구수한 커피향, 세면대의 상쾌한 비누향, 혹은 화장대 위 익숙한 화장품 향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건 고소한 커피 향이구나. 이건 향긋한 라벤더 비누 냄새야. 이런 향기 훈련이 중요하냐고요. 나이가 들면서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의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맡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이 간단한 과정이 생각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비밀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특히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연구 결과는 아마 어르신의 생각을 조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10,000명의 삶을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관계를 맺고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무려 7년 반이나 더 길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횟수나 의료비 지출 역시 눈에 띄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안부 전화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습니다. 전화를 걸어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여보게, 잘 잤는가?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나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소중한 끈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괜히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안부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벽을 허무는 작은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용기를 내어 그 첫 통화를 시도해보세요. 어르신의 하루가 얼마나 따뜻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법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4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는 바로 목요일 만남의 약속입니다. 이 규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꼭 누군가와 만나는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굳이 거창하고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옆집 어르신께 같이 가실래요? 하고 가볍게 말을 건네보세요. 혹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들를 일이 있다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과 시간을 맞춰 함께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동행이 하루를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나의 이야기 들려주기입니다. 어르신께서 걸어오신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한 시대의 숨결과 삶의 지혜, 그리고 수많은 눈물과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그 시절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20살 적에는 말이지. 하고 우는 때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하고 손사래를 치실 수도 있지만 배움에는 결코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런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며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망설이고 주저하시지만 막상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고 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니 몸 아픈 것도 덜한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보다 즐거워졌어. 하루하루가 훨씬 생기 있고 활기차진 기분이야. 따뜻한 관계는 마음의 약이 되고 새로운 배움은 삶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건강한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지거나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대학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00분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특별한 식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참여하신 어르신 중 무려 92%가 예전처럼 입맛이 돌아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력도 훨씬 좋아지셨고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보양식이나 복잡한 건강요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식사 원칙을 꾸준히 지켰을 뿐인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요. 첫 번째 원칙은 오색 밥상 차리기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5가지 다른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색 음식으로는 토마토나 잘 익은 홍시 같은 것이 있고, 노란색은 달걀이나 단호박, 초록색은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 하얀색은 두부나 우유, 검은색은 검은 콩이나 김 같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평소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재료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식탁의 색깔이 다채로워질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보기에도 좋아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챙겨 마시기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컵,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전에도 한 컵,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딱 4번만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챙겨 마시게 되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조금씩, 그리고 자주 먹는 식사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편안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위장의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쯤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밥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오전 10시쯤에는 사과 한 쪽이나 바나나 반 개 같은 간단한 과일로 허기를 달래는 겁니다. 점심 무렵에는 다시 밥 반 공기와 함께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반찬 몇 가지를 곁들여 드시고 오후 3시쯤에는 떠먹는 요구르트 1개 정도로 간식을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6시쯤에는 다시 밥 반 공기와 소화가 잘 되는 반찬으로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루 식사를 5번 정도로 나누어 천천히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의 소중함 잊지 않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드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며 넘어지거나 다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싼 고기나 생선을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두부 한 모, 고소한 달걀 한 알,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 혹은 잘 삶은 콩 한 줌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달걀 하나씩만 꾸준히 드셔도 기본적인 근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5번째는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하기 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위장이 놀라고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느끼기 어려워 과식하기 쉽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한 입 한 입,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최소한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삼키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을 잠시 꺼두시고 오롯이 음식에 집중해보세요. 조용한 식탁 위에서 천천히 음식을 맛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하고 치유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통 입맛이 없었는데 다시 음식이 맛있게 느껴져요. 밥 먹고 나면 속이 참 편안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덕분인지 밤에 잠도 깊이 잘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마법과도 같은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꾸는 법칙입니다. 오래 살아 정든 집인데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혹은 집 구조를 고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무려 80%가 바로 집안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고들 중 대부분 95%은 아주 사소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집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 곳곳을 환하게 밝히는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져 어두운 곳에서는 물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 안 곳곳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계단, 현관처럼 자주 오가는 공간은 더욱 신경 써서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전등을 좀 더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거나 불을 켜고 끄기 쉽도록 스위치의 위치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큰 공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위치 옆에 밤에도 잘 보이는 야광 스티커 하나만 붙여두어도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갈 때 훨씬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곳 주의하기 법칙입니다. 집안에서 낙상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물기가 많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공간이나 변기 옆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비싸고 좋은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는 길목 안전하게 확보하기 법칙입니다. 집안에서 자주 이동하는 경로, 예를 들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 부엌에서 거실로 가는 길 등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과감히 치워주세요.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전선 하나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은 벽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묶어두고 가구 배치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해보세요. 네 번째는 자주 쓰는 물건은 손 닿는 곳에 두기 법칙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을 너무 높은 선반이나 낮은 바닥에 두지 마세요. 물건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의자 위에 올라서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밥그릇이나 컵,
매일 복용하는 약, 텔레비전 리모컨 같은 물건들은 허리를 펴고 팔만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리만으로도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바꿔주는 5번째 법칙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집안의 작은 쉼터 만들기 법칙이지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법칙은 우리의 일상 공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여유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작은 의자 하나만 놓아두어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바쁘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아침 시간이나 외출 후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때 그 작은 의자 하나가 큰 위안과 편안함을 줍니다. 앉아서 신발을 신으니 허리도 덜 아프고 다리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기 힘든 날에는 부엌 한켠에 놓인 작은 의자가 천군만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국이 끓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 쉬어가는 그 순간들이 주방이라는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6번째는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하기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외부 날씨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작은 온도 차이도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때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하게 난방이 된 거실에서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이동할 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압에 부담을 주거나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내 난방 온도는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23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눈으로 적절한 온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하나씩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현관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아보는 것부터, 내일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새로 까는 것부터, 그 다음 날은 거실 전구를 좀 더 밝은 것으로 바꿔보는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어르신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안식처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가지 비밀을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2가지는 어쩌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6번째 비밀은 돈 걱정 덜어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열심히 모아두기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노년의 삶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각지 못했던 집수리 비용, 혹은 가족에게 급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 실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 70%가량, 이 바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지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방향도 분명해지는 셈이지요.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줄이기 법칙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들을 한번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세요.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무심코 지나쳤던 금액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인지, 현재 사용량에 비해 휴대폰 요금제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사용하지도 않는 유료 서비스가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만약을 위한 비상금 마련 법칙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돈을 관리하는 통장이나 가계부를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도로 다른 하나는 오직 비상시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구분해 보세요.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비상금을 모아두는 습관이 정말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 똑똑하게 챙기기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나 약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등 찾아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알고 활용하기만 해도 한 달 생활비를 적지 않게 아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모든 변화들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 가꾸기 법칙입니다. 아무리 가진 돈이 넉넉하고 사는 집이 안전하고 먹는 음식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릴 마지막 7번째 비밀이야말로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고 소중한 가르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에 관한 것이며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비밀은 하루에 감사한 일 기록하기 법칙입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며 참 좋았다, 고맙다고 느꼈던 아주 작은 순간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던 순간, 동네 마실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의 환한 웃음, 혹은 저녁 식탁에서 맛본 따뜻한 국 한 그릇, 그 어떤 작고 평범한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작은 수첩이나 일기장에 조용히 글로 옮겨 적어보세요. 이렇게 매일 밤 감사의 씨앗을 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빛깔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웃음 되찾기 법칙입니다. 하루에 딱 3번이라도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소리 내어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향해 활짝 미소 지어보는 것도 좋고,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며 아이처럼 깔깔 웃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 손녀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절로 입가에 번지는 그 흐뭇한 미소,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어느새 한결 가볍고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웃음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근심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원한 바람과 같으니까요. 세 번째는 내려놓고 가벼워지기 법칙입니다. 다 큰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도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마세요. 과거는 이제 다시 손댈 수 없는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오늘의 소중한 햇살을 가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근차근 정성껏 나누어드린 인생의 7가지 비밀을 한번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의 비밀. 둘째는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을 지키는 뇌 건강의 비밀. 셋째는 외로움을 몰아내고 온기를 나누는 사람과의 만남의 비밀. 넷째는 몸의 회복을 돕고 입맛을 돋우는
건강한 밥상의 비밀. 다섯째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안전한 지배의 비밀. 여섯째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는 경제적 안정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다스리는 마음의 평안의 비밀입니다. 일곱 가지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루에 단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어르신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충만하며 평온한 날들로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언제든 편안하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